돈에 관한 책 100권을 읽고 난 이후의 변화 이야기 2부입니다. 재미있게 들어봐 주십시오. 실화입니다. 책을 100권 읽으면 인생이 변할까요? 참고로 저는 2000년대 초반, 내 생각에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부터 읽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 저는 변변한 직장도 없고 능력도 실력도 학벌도 변변치 않는, 한마디로 백수 생활로 친구의 밥을 얻어먹고 사는 그런 미래가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학벌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미래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지인의 초대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그곳에 지인의 친구분께서 당시 세상 물정이 어두웠던 제게 무엇이든지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에 관련한 100권의 책을 읽어보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때 그분의 말씀에 크게 감명을 받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주식이었고 당시 한국에는 워렌 버핏이 대단히 인기를 끌고 있는 상태라 저도 한국판 워렌 버핏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때부터 오직 주식책만 골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책을 살 만한 돈도 없는 상태라 책을 사기 위해 노가다 뛰고 책을 사는 그런 악순환의 상태였습니다. 당시 누나가 집 주위에 살고 있었기에 누나의 도움으로 식사와 빨래를 부탁하고 오직 노가다와 주식책, 그리고 또 노가다 주식책, 이 두 가지에만 코드에 맞추어 생활을 하였습니다. 순간순간 책을 읽으면서 내가 미친 짓 하는 것 아냐? 그냥 회사 취업이 낫지 않나? 이게 맞는 판단일까?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일단 일어나 노가다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온갖 불안한 미래를 누르고 차가운 겨울 바람을 맞으면서 노가다를 하면서 주식책을 보면서 계속 속으로 언젠가 열린다, 언젠가 보인다라는 신념으로 나의 일상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권의 책을 읽었고 독서를 좋아하지도 않았던 제게 100권이라는 책 읽기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 맛은 대단히 짜릿했고 또한 큰 성취감도 얻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노무현 정부가 서서히 문을 닫는 시기였고 이명박 정부가 열리는 그 해였습니다. 100권을 딱 읽고 나서 그때 우리 동네에서는 많은 증권사 객장이 많았는데 가보니 객장 온천지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줌마 백수들로 구성된 욕심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돈을 잃었다는 소리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100권을 읽고 난 상태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식책에는 자신이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읽던 제게는 조금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100권을 읽으면 보인다는 미래는 주식객장에서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미래가 안 보일까? 착각일까? 아까운 시간만 날린 것 아냐? 차라리 운동이라도 했다면 이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온갖 후회와 미련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인다던 미래는 보이지 않았고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식으로 대박을 한 분이 어느 케이블 방송에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 보인다고 하더군요. 아, 그래, 직접 가봐야 한다. 직접 가보면 보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딱 내 귀에 갑자기 저의 뇌리에 강하게 꽂혀버렸습니다. 그럼 언제 가야 맞나 생각해보니 명절이 딱이었습니다. 즉 추석과 설 연휴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명절이라면 교통도 널널할 테고 둘째는 명절에 일을 하게 되면 임금도 엄청나게 비싸게 칠 텐데 그래도 일을 시킨다면 분명히 엄청난 수주를 받은 회사임에 틀림없다고 판단. 그때부터선 설과 추석은 신이 내린 기회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 객장에 나가는 것은 일단 포기하고 그때부터선 한국에 있는 모든 공단을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코스피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들을 모두 찾아 탐색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선 무엇인가 홀린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일단 방문해보자. 명절 설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리고 나서 서점에 달려가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공단에 관련된 지도를 찾아 코스피 코스닥 회사에 등록된 회사의 주소를 따라 일일이 지도에 체크 표시를 하며 하나하나 점검해하고 기록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려면 교통비, 숙박비, 식비, 만만치 않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공무원이었고 갓 결혼한 상태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일단 만나 나의 생각과 주식에 대한 철학을 말하자 친구는 흔쾌히 돈을 빌려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다녀와 봐. 좋은 회사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내가 읽은 100권의 책 내공이 통했을까요? 그때 그는 나에게 KTX 차비에 5만 원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돈을 들고 다시 산업단지로 향했습니다. 당시는 설 연휴라 서울역에 내리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산역으로 지하철에 몸을 싣고 곧장 달려갔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인들이 지하철에 너무 많이 나와 있었어 여기가 외국인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설 연휴 모든 회사가 쉬고 있을 때 저는 한 산업단지를 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도시공단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하였습니다. 발이 붓도록 지도를 따라 헤매고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다시 지도를 보고 찾고 또 찾고 그러다 우연히 한 곳에서 이상한 장면을 눈으로 또렷이 목격했습니다. 설 연휴 아무도 없는 거리에 있는 공장에서 열심히 내가 찾던 그 공장을 마침내 발견했던 것입니다. 설 연휴인데도 그 공장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은 트럭들이 왔다 갔다 했고 사람들은 분주히 돌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신기했습니다. 설 연휴에 일을 하다니. 회사 정문에 가보니 경비원실 창가에는 직원 모집이라고 조금 큰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바로 이곳이야 하고 일단 체크를 한 후 바로 안산 근처에 숙소를 잡고 저녁 12시경까지 숙소에서 조금 쉬다가 근처에 택시 정거장에 택시를 잡고 지도를 보여주면서 그 공장으로 가자고 요청하자 택시기사는 조금 위험하다고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저는 택시기사에게 일단 내려서 10분 정도만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면 되고 불안하시면 제가 내리자마자 돈을 받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할증 시간이니 아마 많은 요금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한마디로 꼬시자 그는 잠시 생각을 해보더니 그럼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 택시기사는 같이 그곳에 가게 되었고 가는 동안 제가 주식 투자가라고 말하고 추석이나 설 연휴만이 유일하게 주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라고 일러주었고 그 외 다양한 이야기를 섞자 상당히 고무된 느낌으로 참 좋은 직업을 선택하고 멋진 생각이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자 내가 투자할 회사가 불빛으로 환영하는 듯 했고 회사는 역동적으로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야외 휴게실에 가보니 펜스 너머로 휴지통을 보니 일회용 커피 종이컵 그리고 담배꽁초가 가득하였습니다. 택시기사를 보고 여기를 카메라로 찍어달라고 하자 애 찍냐고 묻더군요. 증거를 남겨 보여줄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어두운 곳에 희미한 저와 휴지통을 찍어주었습니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저녁마다 바로 그 택시기사를 만나 같이 택시를 타고 밤 1시경 야밤에 만나서 2번을 더 왕복으로 그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 회사를 매수하기로. 다음날 친구에게 그 회사를 권하자 그는 약간 겁을 먹었는지 일단 그 주식 흐름을 보고 사겠다고 하고 보류를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너무 긴 이야기 같네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